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의 황금 타이밍 대박천국 골드 박하윤입니다. 부양책과 금리 안정에 따른 효과 때문일까요? 선물 옵션 만기일에도 코스피 상승 마감에 성공하면서 3천선을 다시금 회복해냈습니다. 특히 오늘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증시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코스닥 역시 돌아온 외국인에 힘입어 900선을 탈환해냈습니다. 3천선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치는 시장, 과연 오늘의 반등을 이어받아서 앞으로도 계속해 강한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 시간 대박천국 골드와 함께 하시면서 전망과 전략 모두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 이슈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만나보고 올게요. 임시연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임시연입니다. 올해 첫 마녀의 날을 맞은 우리 시장,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3천선 안착에 성공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 2% 넘게 올랐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미국 부양책 통과와 금리 안정화 조짐의 영향을 받았다며 다만 아직은 변동성 구간에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장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K배터리 삼형제 주가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그간 테슬라 주가 폭락과 글로벌 증시 조정으로 약세를 이어왔던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급등을 했는데요. 간밤 미국 하원에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삼성 SDI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전기차 배터리 초격차를 위한 채비를 마치면서 주가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연기금 등 기관과 외국인의 집중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70만 원 고지를 눈앞에 뒀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도 6%, 5%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 장 마감 시황과 함께 글로벌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3,01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수는 6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전일 대비 1.88% 오른 3,01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전 업종이 상승을 했는데요. 전일 대비 2.02% 오른 90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1조 7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는데요. 개인과 기관은 1조 1천억 원, 5천억 원 이상 매도세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홀로 매수세 보였고요. 개인과 기관은 팔자세 이어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모든 종목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3% 이상 올랐고요. LG화학 5%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 SDI, 카카오 8%, 4% 이상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대부분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3%, 2%대 오름세 보였고요. HLB는 1%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펄어비스, 에코프로비엠 4%, 7%대로 상승 마감했고요. 시제는 3%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 지수 선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입니다. 1.77% 상승한 12,974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P 선물입니다. 0.67% 상승 3,922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럽 증시는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정리와 함께 글로벌 증시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오늘장 핫했던 이슈를 정리해주는 바카스,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오늘장 3% 이상 상승한 프리지션 바이오 올라왔고요. 이어서 1%대 약세로 마감한 SK케미칼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선정해 봤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바카스 두 종목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대박천국 골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와우넷 신현식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볼게요. 네. 모처럼 만에 숨통이 트이는 하루였습니다. 시장 3천선을 회복해냈는데요. 또 그간 많이 빠졌던 바이오주들도 좀 네, 강한 네. 모습을 보이던데 오늘 네.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뭐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뭐 최근에 시장 흐름은 미국 다우존스 상승할 적에 우리나라는 시가에만 영향을 받고 종가는 약세로 끝나고요. 그다음에 장중에는 중국 증시에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강하게 맞춰주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뭐 향후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에 대한 뭐 어떤 해결책이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단기적으로 이제 변동성 장세는 연출되겠지만 뭐 기술적 반등 흐름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박스권 장세가 펼쳐질 네,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오늘 시장을 핫하게 달궜던 바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카스는 프리시전 바이오입니다. 대규모 면역 집단 검사기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기관이 계속해서 사고 네. 있더라고요. 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으로 이제 특히 이제 유럽 쪽의 검사 장비, 이제 코로나 검사 장비나 카트리지의 이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프리시전 바이오는 이제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요. 뭐 상장했을 적에 최대 가격이 45,000원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가 이제 3분의 1 토막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4월 달에는 이제 바이오, 제약 바이오, 미국 암학회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주식은 뭐 혹시라도 이제 뭐 신규적으로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되고,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바카스 만나볼게요. SK케미칼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이 대박이 났죠. 네, 근데 네, 네. SK케미칼은 한 40%가 빠졌더라고요. 네, 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SK케미칼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은 이제 98% 정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SK케미칼 하면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게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알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모주 청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64조가 좀 몰렸는데, SK케미칼의 이제 가장 포인트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이 돼서, 우리가 따상이라고 그러죠. 상장돼서 이제 상한가를 가면 당연히 SK케미칼이 갖고 있는 지분이 98%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기간 내 매도가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18일 날 상장돼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지금 SK케미칼을 오히려 관심권에 두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수혜가 기대된다. 지금부터 좀 담아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뜨겁게 달군 두 종목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장을 이기는 황금 전략 골든타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는 시장에 대한 이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그 시장의 이슈가 좀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의 기술적 분석도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시장의 이슈, 이제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일단 타결이 됐죠. 금액은 1조 9천억 달러입니다. 하원에 통과가 됐는데, 여기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당연히 이 경기 부양책의 금액에서 코로나19 검사나 백신 프로그램에 이 돈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보셔야 될 거는 이제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돼서,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서명만 하면 됩니다. 그게 3월 12일 날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날짜는 좀 바뀔 수는 있는데 이 서명이 되면 다시 한번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주가가 하락했던 요인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국채 금리는 안정화가 됐고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 호재로 좀 작용했는데, 주가가 이제 뭐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FOMC 회의 때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이 명확하게 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이제 기술적 반등 이렇게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지금 구간대에서는 주가는 하락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지금은 이제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인플레 우려감을 시장의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네. 인플레,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을 하니까 뭐가 좋아지냐면 경기가 좋아집니다. 경기.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미국 경기나 중국은 이미 좋아지고 있고요.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져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금리가 상승해도 경기 회복이 확실하게 나와주면서 이 금리 상승보다는 이 실적이라든가 경기 회복에 시장이 포커스를 맞춰준다 하면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 중심입니다. 중국은 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1.7%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 그다음에 부양책 논란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부동산 금리를 인상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과 여러분들이 이제 상해 종합지수라든가 중국 시장과 코스피 시장의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다우존스나 나스닥보다는 중국 증시하고 비슷한 동조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축 우려감. 뭐 제가 봤을 적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세가 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국 시장은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좀 상존한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보면 단기적으로 이제 3,266포인트에서 지금 2,900건까지 좀 빠졌다가 단기 박스권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크게 오버슈팅이 나오기 위해서는 네, 그 16일 날, 17일 날 있는 FOMC 회의가 있죠. 이 FOMC 회의에서 이제 국채에 대한 부분,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뭐 하겠다라고 이제 하게 되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금리 인상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주기 때문에 시장은 빠르게 안정화가 좀 될 거고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유동성보다는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장세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험상 이제 실적 장세와 유동성 장세의 차이점은 유동성 장세는 돈의 힘에 의해서 상승하고 실적 장세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죠. 근데 유동성 장세가 주가가 좀 더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단기적인 박스권 흐름. 자, 그 다음에 자, 코스닥 지수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좀 빠졌죠. 예, 이제 코스닥은 좀 많이 빠졌던 이유는 이제 특히 제약 바이오주, 우리가 보시게 되면 HLB라든가 뭐 일양약품,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컸던 주식들이 좀 이제 뭐 임상에 대한 뭐 이런 악재 부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돌아가면서 좀 빠졌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오늘 반등폭은 좀 크진 않아요. 뭐 크진 않는데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877포인트를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좀 두려울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877포인트에서 주가가 혹시라도 빠진다라고 하면 저가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하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역별 추세에 있을 적에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940포인트에서 940포인트에 올라왔을 적에 주식 비중을 축소를 할지 아니면 더 보유할지 뭐 그때 결정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940에 왔을 적에 미국 시장의 그 국채 금리에 대한 안정화 대책이 나온다라고 하면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다. 슈팅이 나오면 저는 이제 코스닥은 970포인트까지 좀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올해에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업종을 좀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 쪽은 엄청나게 커지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하고 이제 5G 쪽에는 성장성, 뭐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좋아지고요. 2차 전지를 뺀 나머지에서는 반도체와 5G가 좀 좋아지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에서는 저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네, 앞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전기차에서 반도체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차량용 반도체가 예전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수익성이 별로 안 납니다. 네, 수익성이 별로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 현상에 따라서 이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2026년까지 이 차량용 반도체의 시장 규모가 676억 달러 정도 됩니다. 예,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자동차에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가 현재 들어가는 이제 총 자동차에서 비중이 한 18% 정도 됩니다. 18% 정도 되는데 이 전기차에서 반도체에 쓰이는 비중이 앞으로 이제 크게는 40%까지, 40%까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반도체 내에서도 차량용 반도체의 관련 주식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수급 불안으로 차량용 반도체에 자립화를 추진하겠다. 정부에서 연구개발 2천억을 투자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향후에 차량용 반도체에 그 정부의 중장기 그다음에 대응 전략을 좀 발표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차량용에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이 오디오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차량용 반도체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거의 대부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차량용 오디오를 만들거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들 뭐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데 자,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기존 자동차의 그 평균 반도체가 한 50만 원 정도처럼 들어갔는데 전기차로 가면서 이제 90만 원까지 좀 늘어났다. 뭐 이렇게 보시고 시장은 계속해서 판매량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의 특징은 이게 이제 내구성이 좋아야 됩니다. 내구성. 그러니까 그 습도에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기존의 반도체에 비해서 이 사용 기간은 한 30년 정도 돼야 되고요. 습도에 좀 강해야 되고 평균 수명은 한 15년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빨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의 그 관련주로는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포커스는 이제 삼성전자가 자동차 전장 사업에 만약에 이제 사업을 확대할 경우에는 SFA 반도체가 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근데 당연히 삼성전자가 자동차 전장 사업을 확대를 하겠죠. 시장 파이가 좀 커지고 있죠. 애플도 자동차 쪽에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는 SFA 반도체가 뭐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추세선 라인대를 그어봤을 적에는 8,000원 라인대에서는 8,000원 이하권에서는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지금 1차 상승했던 부분들이 뭐 이런 그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형성화되면서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사놓으면 정고점까지는 좀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해성 DS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인데 차량용 반도체에 부착하는 금속 기판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리드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거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회사고 반도체 패키징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 회사는 이제 실적 부분이 보시면 이제 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반도체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전기차 수요가 고성장, 그래서 증설 없이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 이제 증설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해성 DS 같은 주식도 차량용 반도체 관련 주식으로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 좀 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 눈여겨보자 말씀해 주시면서 SFA 반도체 해성 DS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남은 한 주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한국경제TV 파트너를 사칭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대박천국골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의 황금 타이밍 대박천국골드 박하윤입니다. 부양책과 금리 안정에 따른 효과 때문일까요? 선물 옵션 만기일에도 코스피 상승 마감에 성공하면서 3,000선을 다시금 회복해냈습니다. 특히 오늘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증시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코스닥 역시 돌아온 외국인에 힘입어 900선을 탈환해냈습니다. 3,000선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치는 시장, 과연 오늘의 반등을 이어받아서 앞으로도 계속해 강한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 시간 대박천국 골드와 함께 하시면서 전망과 전략 모두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 이슈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만나보고 올게요. 임시연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임시연입니다. 올해 첫 마녀의 날을 맞은 우리 시장,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3,000선 안착에 성공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 2% 넘게 올랐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미국 부양책 통과와 금리 안정화 조짐이 영향을 받았다며 다만 아직은 변동성 구간에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장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K배터리 삼형제 주가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그간 테슬라 주가 폭락과 글로벌 증시 조정으로 약세를 이어왔던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급등을 했는데요. 간밤 미국 하원에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삼성 SDI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전기차 배터리 초격차를 위한 채비를 마치면서 주가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연기금 등 기관과 외국인의 집중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70만 원 고지를 눈앞에 뒀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도 6%, 5%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장 마감 시황과 함께 글로벌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3,01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수는 6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전일 대비 1.88% 오른 3,01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전 업종이 상승을 했는데요. 전일 대비 2.02% 오른 90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1조 7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는데요. 개인과 기관은 1조 1천억 원, 5천억 원 이상 매도세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홀로 매수세 보였고요. 개인과 기관은 팔자세 이어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모든 종목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3% 이상 올랐고요. LG화학 5%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 SDI, 카카오 8%, 4% 이상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대부분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3%, 2%대 오름세 보였고요. HLB는 1%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펄어비스, 에코프로비엠 4%, 7%대로 상승 마감했고요. 시제는 3%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 지수 선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입니다. 1.77% 상승한 12,974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P 선물입니다. 0.67% 상승 3,922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럽 증시는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정리와 함께 글로벌 증시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오늘장 핫했던 이슈를 정리해주는 바카스,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오늘장 3% 이상 상승한 프리지션 바이오 올라왔고요. 이어서 1%대 약세로 마감한 SK케미칼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선정해 봤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바카스 두 종목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대박천국 골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와우넷 신현식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볼게요. 네. 모처럼 만에 숨통이 트이는 하루였습니다. 시장 3천선을 회복해냈는데요. 또 그간 많이 빠졌던 바이오주들도 좀 네, 강한 네. 모습을 보이던데 오늘 네.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뭐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뭐 최근에 시장 흐름은 미국 다우존스 상승할 적에 우리나라는 시가에만 영향을 받고 종가는 약세로 끝나고요. 그다음에 장중에는 중국 증시에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강하게 맞춰주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뭐 향후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에 대한 뭐 어떤 해결책이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단기적으로 이제 변동성 장세는 연출되겠지만 뭐 기술적 반등 흐름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박스권 장세가 펼쳐질 네,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오늘 시장을 핫하게 달궜던 바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카스는 프리시전 바이오입니다. 대규모 면역 집단 검사기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기관이 계속해서 사고 네. 있더라고요. 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으로 이제 특히 이제 유럽 쪽의 검사 장비, 이제 코로나 검사 장비나 카트리지의 이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프리시전 바이오는 이제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요. 뭐 상장했을 적에 최대 가격이 45,000원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가 이제 3분의 1 토막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4월 달에는 이제 바이오, 제약 바이오, 미국 암학회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주식은 뭐 혹시라도 이제 뭐 신규적으로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되고,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바카스 만나볼게요. SK케미칼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이 대박이 났죠. 네, 근데 네, 네. SK케미칼은 한 40%가 빠졌더라고요. 네, 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SK케미칼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은 이제 98% 정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SK케미칼 하면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이게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알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모주 청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64조가 좀 몰렸는데 SK케미칼의 이제 가장 포인트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이 돼서 우리가 따상이라고 그러죠. 상장돼서 이제 상한가를 가면 당연히 SK케미칼이 갖고 있는 지분이 98%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기간 내 매도가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18일 날 상장돼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지금 SK케미칼을 오히려 관심권에 두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수혜가 기대된다. 지금부터 좀 담아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뜨겁게 달군 두 종목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장을 이기는 황금 전략 골든타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는 시장에 대한 이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그 시장의 이슈가 좀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의 기술적 분석도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시장의 이슈, 이제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일단 타결이 됐죠. 금액은 1조 9천억 달러입니다. 하원에 통과가 됐는데 여기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당연히 이 경기 부양책의 금액에서 코로나19 검사나 백신 프로그램에 이 돈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보셔야 될 거는 이제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돼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서명만 하면 됩니다. 그게
3월 12일 날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날짜는 좀 바뀔 수는 있는데 이 서명이 되면 다시 한번은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주가가 하락했던 요인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경기부양책에 따라서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국채 금리는 안정화가 됐고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 호재로 좀 작용했는데 주가가 이제 뭐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FOMC 회의 때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이 명확하게 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이제 기술적 반등 이렇게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지금 구간대에서는 주가는 하락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지금은 이제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인플레 우려감을 시장의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네. 인플레 그다음에 경기 부양을 하니까 뭐가 좋아지냐면 경기가 좋아집니다. 경기.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미국 경기나 중국은 이미 좋아지고 있고요.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져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금리가 상승해도 경기 회복이 확실하게 나와주면서 이 금리 상승보다는 이 실적이라든가 경기 회복에 시장이 포커스를 맞춰준다 하면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은 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1.7%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 그다음에 부양책 논란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부동산 금리를 인상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과 여러분들이 이제 상해 종합지수라든가 중국 시장과 코스피 시장의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다우존스나 나스닥보다는 중국 증시하고 비슷한 동조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축 우려감. 뭐 제가 봤을 적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세가 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국 시장은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좀 상존한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보면 단기적으로 이제 3,266포인트에서 지금 2,900건까지 좀 빠졌다가 단기 박스권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크게 오버슈팅이 나오기 위해서는 네, 그 16일 날, 17일 날 있는 FOMC 회의가 있죠. 이 FOMC 회의에서 이제 국채에 대한 부분,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뭐 하겠다라고 이제 하게 되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금리 인상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주기 때문에 시장은 빠르게 안정화가 좀 될 거고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유동성보다는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장세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험상 이제 실적 장세와 유동성 장세의 차이점은 유동성 장세는 돈의 힘에 의해서 상승하고 실적 장세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죠. 근데 유동성 장세가 주가가 좀 더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단기적인 박스권 흐름. 자, 그 다음에 자, 코스닥 지수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좀 빠졌죠. 네, 이제 코스닥은 좀 많이 빠졌던 이유는 이제 특히 제약 바이오주 우리가 보시게 되면 HLB라든가 뭐 일양약품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컸던 주식들이 좀 이제 뭐 임상에 대한 뭐 이런 악재 부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돌아가면서 좀 빠졌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오늘 반등폭은 좀 크진 않아요. 뭐 크진 않는데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877포인트를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좀 두려울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877포인트에서 주가가
혹시라도 빠진다라고 하면 저가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하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역배열 추세에 있을 적에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940포인트에서 940포인트에 올라왔을 적에 주식 비중을 축소를 할지 아니면 더 보유할지 뭐 그때 결정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940에 왔을 적에 미국 시장의 그 국채 금리에 대한 안정화 대책이 나온다라고 하면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다. 슈팅이 나오면 저는 이제 코스닥은 970포인트까지 좀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올해에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업종을 좀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 쪽은 엄청나게 커지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하고 이제 5G 쪽에는 성장성, 뭐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좋아지고요. 2차 전지를 뺀 나머지에서는 반도체와 5G가 좀 좋아지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에서는 저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네, 앞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전기차에서 반도체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차량용 반도체가 예전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수익성이 별로 안 납니다. 네, 수익성이 별로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 현상에 따라서 이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2026년까지 이 차량용 반도체의 시장 규모가 676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자동차에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가 현재 들어가는 이제 총 자동차에서 비중이 한 18% 정도 됩니다. 18% 정도 되는데 이 전기차에서 반도체에 쓰이는 비중이 앞으로 이제 크게는 40%까지, 네, 40%까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반도체 내에서도 차량용 반도체의 관련 주식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수급 불안으로 차량용 반도체에 자립화를 추진하겠다. 정부에서 연구개발에 2천억을 투자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향후에 차량용 반도체에 그 정부의 중장기 그다음에 대응 전략을 좀 발표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차량용에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이 오디오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차량용 반도체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거의 대부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차량용 오디오를 만들거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데 자,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기존 자동차의 그 평균 반도체가 한 50만 원 정도처럼 들어갔는데 전기차로 가면서 이제 90만 원까지 좀 늘어났다. 뭐 이렇게 보시고 시장은 계속해서 판매량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의 특징은 이게 이제 내구성이 좋아야 됩니다. 내구성. 그러니까 그 습도에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기존의 반도체에 비해서 이 사용 기간은 한 30년 정도 돼야 되고요. 습도에 좀 강해야 되고 평균 수명은 한 15년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빨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의 그 관련주로는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포커스는 이제 삼성전자가 자동차 전장 사업에 만약에 이제 사업을 확대할 경우에는 SFA 반도체가 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근데 당연히 삼성전자가 자동차 전장 사업을 확대를 하겠죠. 시장 파이가 좀 커지고 있죠. 애플도 자동차 쪽에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는 SFA 반도체가 뭐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추세선 라인대를 그어봤을 적에는 8,000원 라인대에서는 8,000원 이하권에서는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지금 1차 상승했던 부분들이 뭐 이런 그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형성화되면서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사놓으면 정고점까지는 좀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해성 DS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인데 차량용 반도체에 부착하는 금속 기판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리드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거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회사고 반도체 패키징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 회사는 이제 실적 부분이 보시면 이제 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반도체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전기차 수요가 고성장, 그래서 증설 없이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 이제 증설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해성 DS 같은 주식도 차량용 반도체 관련 주식으로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 좀 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 눈여겨보자 말씀해 주시면서 SFA 반도체 해성 DS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남은 한 주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한국경제TV 파트너를 사칭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대박천국골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